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부담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나는 가스 가격 급등에 따라 지난해 4월과 7월, 10월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열 요금을 32.7% 인상했는데요. 요금 부담이 커지자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복지 지원을 2배로 확대하고 지역 난방 효율 개선 지원단을 운영해서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과 난방비 절약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각 지자체들도 에너지 취약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특별 난방비를 지원하고요. 보일러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등 난방비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1월분 사용요금이 나오는 이번 달이 진짜 이 난방비 폭탄일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들 다각도로 마련돼야겠습니다. 2월 6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70 물류나들목 일대로 정체를 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창원 방향으로 남대구 나들목에서 성서 나들목 구간으로 잠시 차간 간격 좁히겠고요. 반대 방향으로도 역시 같은 구간 출근길 차량으로 인해 서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는 춘천 방향으로 다부터널 일대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답답하게 이동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차량이 오늘은 더 많아 보입니다.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으로 도천교에서 경대교까지 잠시 주춤하겠고요. 이어서 대봉교에서 희망교 쪽으로도 답답하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대부분 구간 차간 간격 좁혀서 이동하는 모습이고 팔달교 위쪽으로도 차량 가득합니다. 구암로는 70 내거리에서 70 나들목 내거리 방향으로 지체와 서행으로 이동하고요. 와룡로 학산공원 3거리에서 볼리 내거리 방향으로도 정체 보입니다. 이어서 볼리 내거리에서 감천 내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 1차로 쪽으로는 정체 심한 모습입니다. 마음 여유 갖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은 조금 춥지만 낮 동안에는 포근한 봄 날씨를 느낄 수 있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10도에서 13도 분포를 보이면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이 13도, 경산이 12도, 대구는 11도로 예상이 됩니다. 날씨는 따뜻하겠지만 공기의 질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우리 지역 건조특보가 발효돼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2.2도, 습도는 61%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매일신문의 배주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지난 2일에 대구 달서구 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조례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대구 곳곳에서도 좀 활용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 한번 따져봤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대구시와 8개 구군 모두 이 불법 촬영 예방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가 있군요. 네, 이 조례를 보면 공중 화장실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이 민간 화장실도 점검하고 이 신고 체계와 실태 조사, 이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배포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에 근거한 예방 노력은 여전히 좀 미흡한데요. 지금 대구시와 8개 구군에 좀 확인해 보니까 이 불법 촬영 탐지기를 활용한 이 점검은 상시로 이뤄지지만 이거는 뭐 조례와는 또 무관했고요. 네. 이 행정안전부의 매뉴얼에 따라서 실시했는데 이 대구시에 이제 실적을 제출하면 이걸 행안부에 대구시가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지난해에는 8개 구군에 26,740건을 점검한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이 구군별로 차이가 굉장히 컸고요. 네. 그러는 동안에도 같은 기간 동안 대구 도심에서 이 불법 촬영으로 인한 적발, 이 처벌이 10건이나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법 촬영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이긴 하지만 이게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이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행안부에 얼마나 이 점검을 했다
이런 실적 보고는 하지만 실제 이 담당자들도 그렇고 이 업무 파악이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별 다르게 이 실태 조사까지 포함해서 이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 불법 촬영에 대한 좀 근절을 위해서 이 지자체와 경찰의 좀 이 협동의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조례가 있고 또 네. 점검은 하지만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까지요. 네. 예, 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런 개정안이 좀 더 계속해서 이렇게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안들이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지자체별로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 화장장 건립이 6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최종 무산됐습니다. 이 여파로 대구 첫 반려동물 화장장이 달성군에 들어설지 관심이 모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일 동물 화장장 사업자가 대구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했는데요. 예. 이로 대구 최초 동물 화장장 건립은 무산된 셈인데 현재 달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달성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해당 테마파크에는 화장시설, 추모시설, 수목장지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최근 반려동물 가구 수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대구에는 반려동물 사후시설이 없었는데요. 이로 시민들은 인근 경북으로 원정 화장을 가거나 불법 장묘를 해야만 했습니다. 네. 그렇기에 달성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두고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은데요.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인근 주민들이 테마파크 건립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달성군은 우선 사업 추진을 잠시 멈추고 주민 설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설득 작업이 끝나면 공사는 2024년에 시작돼서 2026년에 끝날 예정입니다. 서구의 그 동물 화장장 건립이 무산되면서 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서구가 안 된 만큼 달성군에서 좀 힘을 실어서 추진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다음 소식 들을까요? 네, 경상북도가 이 도내 5개 시군의 지역 특화형 이 비자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금 뭐 인구 감소와 또 이 일자리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 외국인들을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이런 노력이 이 전국적인 차원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노동력이 부족해서요. 맞습니다. 예. 영주, 영천, 의성, 고령, 성주 등 이 5개 시군은 6일부터 10월 3일까지 참가자 229명을 모집하는데 이 외국인들이 대상이 됩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수인재 외국인에게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이 국내에 거주하거나 이 취업 또는 창업하는 조건으로 이 비자 발급의 혜택을 줘 이 장기적인 정착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 외국인들은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자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비자를 이 국내에 계속 살 수 있는 거주 비자로 변경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정부 차원에서도 이 지역에 이런 특화형 이 비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좀 안내를 했고 경상북도가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우수인재 대상자는 이 국내 1인당 국민총소득 70% 이상의 소득이나 또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췄고 한국어 토픽 3급 이상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이상을 이수하게 되면 이 중에 인구 감소 지역에 5년 이상 취업이나 창업을 유지하는 걸 약속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어 능력도 좀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어디서든 지낼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뭐 인구 감소 지역 5개 지역인데 이걸 뭐 잘 한번 따져보면 이 한국 내에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해서 한국어도 이 소통이 가능하고 문화 활용도 가능한 이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이 실제로 학력이 높은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럼요. 네, 이 노동자들 역시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오늘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슈는 뭔가요? 네, 대구시가 전국의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8일부터 시내버스 무상이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별도로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이 도시철도 무상이용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시내버스 무상 이용 제도 6월 28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대상 연령이 70세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5월 중순부터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를 배포하는데요.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대구시가 버스 무임 승차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이유는 부채 탕감 때문인데 이로 인해 노인복지 후퇴다라는 부정적 여론도 만만찮지만 대구시 재정난을 좀 고려를 한다면 홍준표 시장의 고육지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도시철도 무임 승차 연령을 70세로 이제 상향 조정하는 건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에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노인복지법 조항을 70세 이상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는지 이 법제처에 우선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문제 없다는 답변이 오면 바로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자신의 SNS에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메시지를 더 남겼는데 지금 유엔 발표의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를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한다면서 이 100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필요하다. 노인복지법의 기준도 변경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네, 최근 서울시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 승차 부담을 이유로 대중교통 요금을 좀 대폭 인상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대구시 이번 이런 결정이 더 큰 관심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서울 도시철도 적자가 매년 1조 원대인데요. 이 중 무임 승차 비율이 30%를 차지합니다. 이로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으면 버스 요금과 함께 지하철 요금을 300원에서 400원 가량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반면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면 지하철 요금 인상폭을 축소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이걸 좀 쉽게 정리하자면 최대 400원 요금 인상분을 메울 정도의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지원을 정부가 얼마만큼 해주냐에 따라서 최대 400원 이내 범위에서 요금 인상폭을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무임 승차에 대한 손실 보전, 이 지자체들이 지금 몇 년째 정부에 요구해온 그런 사안인 거죠? 맞습니다. 이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보전 지원은 이 복지의 영역인 만큼 이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그동안 주장해 왔는데요. 예산 편성 때마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매번 무산이 됐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대구 도시철도의 적자액이 1935억 원인데 이 중에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이렇게 재정 지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기재부는 지하철 운영 책임 주체가 시도지사인 만큼 이 지방사무다. 이 관련 문제를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입장입니다. 정부에서 신경 쓸 게 아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만약 국비를 지원할 경우 혜택이 특정 도시철도를 운영 중인 대도시로 집중되는 문제도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자, 대구시가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이후에 관련 논의가 지금 다방면에서 빠르게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젊은 층 중심으로 무임승차 제도를 바꿔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대상 연령을 높이거나 혜택폭을 절반 정도로 줄이자 또는 지하철이 없는 곳에 사는 노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역차별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에 더해서 세계적으로 100% 승차 요금 면제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이런 제도 개선은 꼭 필요하다라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논의가 세대 간의 갈등으로 좀 비화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긴 한데 어르신들 생각은 또 다르겠죠? 네, 노인단체는 무임승차가 적자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교통비 지원이 오히려 이익이 되고 있다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되고 있다. 네, 대한노인의 이정복 사무부총장은 노인 연령이 65세로 돼 있지만 실제 대부분 58세, 60세에 정년퇴직하는데 네. 이 사이에 경제적으로 열악한 노인이 많은데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한다면 이 극빈자가 늘면서 오히려 사회적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겁니다. 이 정년의 기준을 69세로 올려서 이 벌이가 있게 한 다음에 70세부터 차비를 내게 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지적인데요. 이 무임승차로 수천억의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안 타면 그만큼 과연 흑자를 낼지도 깊이 있게 연구해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 지하철이 지금 무임이기 때문에 이 노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지 만약 요금을 낸다면 지하철 이용 자체를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지하철을 이용하면 운동 효과가 있어서 이 건강보험 비용도 줄어드는 이 효과도 있다라고 네. 하는 건데 이 지하철 무임승차를 활용한 실버 택배 등을 오히려 도입해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과 지자체 적자에 대해서 좀 보전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각 지자체의 손실 보전 요청 배경에는 노인 우대에 대해 생색은 정부가 내고 비용 부담은 지방 정부가 한다라는 불만도 깔려 있는데요. 무임승차 부담을 지자체에만 떠넘기는 건 옳지 않습니다. 네. 또 대구시의 연령 상향으로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한 인근 부산시 등도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일부 지자체의 논쟁이라는 것에 끝내지 말고 또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노인 빈곤층의 경제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어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여전히 기획재정부가 무임승차 손실 보전에 대해서 기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계속 고수하고 있군요. 네, 이로써 여야당에서도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좀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의 문제라든지 좀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걸 보면 정치권에서도 쉽사리 이 부분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선거에서 그것도 투표 참여율이 높은 만 65세 이상 인구에 주던 혜택을 한 번에 없애게 된다면 이 화살이 이 정치권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네. 이 대중교통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을 다음 세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논의가 촉발된 서울과 대구는 조금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네.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만원 문제가 꾸준하게 또 제기가 되고 있고 반면에 대구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또 도시철도가 없는 다른 지역에 사는 경북권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또 해당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노인의 기준을 몇 세로 할 것인가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을 지금처럼 무임승차가 아니라 이 교통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을 한다면 도시철도, 시내버스, 시외버스까지 포함해서 이 전국적인 변화가 동시에 필요한 사안입니다. 네. 이 공공근로 일자리 말고는 노인 일자리가 없는 데다가 연금도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 노인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교통복지 체계에 대한 고민이 좀 함께 있어야 이 노인의 기준을 상향하는 것 역시 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시가 이번에 만약에 상향을 하게 되면은 전국에서 처음인가요? 전국에서 처음이 됩니다. 예,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매일신문 배주현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49분 지났습니다. 인생 전환기에 있는 지역의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시간 청년 리포트입니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해주실 내용은 뭔가요? 네, 올해로 제가 청년상담소 등에서 우리 청년들의 고민을 들은 지 약 8년 정도 되는데요. 오래 하셨네요. 네, 반복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속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속성이요? 네, 무언가를 끈기 있게 계속해서 해나가려면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오늘 현장에서 청년들과 공유해온
꿀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속성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 대다수의 청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일자리인데요. 그 어떤 분야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일자리를 구한 다음에 그 분야에 잘해내기 위해서도 이 지속성은 우리가 대단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속성은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특정 순간에 열심히 하고 또 금방 포기하고 그렇게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를 정하고 나면 그 분야의 특정 시간 동안 일관된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노력을 쏟아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금융 파트의 일자리를 구하고자 한다면 그 청년의 이력과 면접 상황에서 드러난 삶이 이 청년이 이 부분에 오랜 시간 지속성을 가지고 또 연구를 해온 부분이라는 걸 차별적 요소로 자연스럽게 드러내야 하는 거죠. 뭔가 일관성하고 비슷한 뜻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지속성의 중요성이 잘 드러나는 상담 사례가 있나요? 네, 제가 2년 전에 상담한 사례가 눈에 띄는데요. 그 K대 졸업을 앞두고 당시 여의도에 소재한 금융 대기업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남학생은 학교를 다니면서 금융사 인턴으로 1년간 가까이 근무를 병행하면서 누구보다 바쁘게 학교 생활을 했었는데요. 네. 꾸준히 지난달보다 나은 다음 달에 실적을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만들고 있었고 또 대단히 바쁘게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을 꾸준히 취득하고 있었습니다. 졸업 직후에 첫 번째 공개 채용 시즌에서는 고배를 마셨는데 그로부터 한 3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여의도의 금융회사에 비교적 단기간에 취업에 성공한 케이스였습니다. 네. 사회 인터뷰를 해보니까 본인이 대학생활간 했던 인턴 경험과 자격증 취득 준비 과정에서 자신이 금융 부분에 대한 고민했던 흔적들이 대면 면접 과정에 잘 드러났던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금융 부분에 대한 진정성과 열정이 잘 전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지속적이지 못해서 실패한 경우도 있겠죠. 네, 제가 지난주에 봤던 면접이 좀 떠오르는데요. 지난주에 거의 100여 명에 가까운 청년들의 심사를 보는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네. 이 심사장에서는 학생들이 선발이 되게 되면 창업 장학금과 창업 멘토링 그리고 창업 전용 공간 등까지 직간접 혜택이 막강하게 주어지는 그런 재단의 정책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보통 경쟁률이 2, 3대 1에서 많게는 7대 1 정도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수많은 예비 후보생들 중에서 심사위원들이 소수의 청년들을 선발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이 예비 후보자가 어떤 정한 분야에 대한 그런 진정성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진정성이요? 네, 비록 지금은 조금은 어떤 형태로 미완성이고 또 불완전해 보여도 지난 과거에서 이어진 현재가 해당 분야에 대한 진정성 있는 스토리와 경험으로 채워져 있으면 이 신뢰감을 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주 조금씩만 이것저것 경험을 하고 또 다른 걸로 이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력서상에 가득 들어가 있으면 네. 물론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장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집중하지 못하고 몰입하지 못한다. 또 분산스럽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한 가지를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속성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늘 현장에서 강조하고 또 전문가들이 또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스스로 먼저 그 분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의미를요? 네, 어떤 분야에 대한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꿈에서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하다 보면 즐겁지도 않고 즐겁지 않으면 오래 지속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청년 시기에는 자신이 사회로 나갈 때 무기로 만들 분야를 선정을 하고 내공을 기르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때 분야를 정할 때 자신이 냉정하게 자신의 현재의 위치와 앞으로의 미래를 잘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 상황과 현재를 성찰하고 얻은 답, 그 분야에 대해서 스스로 이미 설득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동기부여나 자극을 주지 않아도 지속할 힘이 생겨진 상태라고 할 수 그럼요. 있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청년들이 굳이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내면의 힘으로부터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제일 좋은 예가 외국어 공부 같은 겁니다. 외국어 공부가 한때 많이 이제 유행을 하고 청년들이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늘 도전하는 부분인데 대다수가 조금 하다가 그만두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외국어 공부를 단순히 해외 여행이나 단기간의 그런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이 외국어가 나의 삶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장기적인 그런 이점을 가지고 의미가 부여되면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담 시간에는요. 그 내담자와 대화를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내담자의 이런 의미를 찾기 위한 과거와 현재를 묻게 되는 과정이 반복되게 됩니다. 예. 근데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충분해도 그만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좋아하는 일, 또 필요한 일, 잘하는 일을 구분하고 그것을 어떻게 생계의 문제와 또 자아 실현의 부분까지 통합하는지 이런 부분들 되게 많은 현장에서 질문들을 하시는데 어려워요. 네, 이걸 통합하는 과정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지만 잘하는 게 힘들겠다. 이것이 생계로 이어지기는 힘들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계속해서 지속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얼핏 보면 앞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배치되는 것 같지만 우선은 단기간에 여러 경험들을 해보고 그중에 장기적 헌신할 분야를 정하고 그다음에 지속성을 가지고 끈기 있게 해나가시다 보면 어려움들이 극복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경험을 통해서 지속할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오늘 구름 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10도에서 13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축적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불씨관리 계속해서 잘해 주시고요. 금요일쯤에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의 광장 2월 6일 월요일 순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